안녕하십니까. 20회 월드 컨퍼런스 마지막 발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추천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1기 엔지니어 임문국입니다. 팀 이름은 LP이고요. 라스트 피스라는 뜻인데 이 원래 LP라는 게 롤 프로젝트라는 거의 줄임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엔지가 한 팀밖에 안 남아버리는 바람에 라스트 피스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ETL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추천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L 모델링 기술로 나눠보겠습니다. 잘 구성. 구성원이고요.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임님과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웹 서비스 개발을 담당했고요. 혜정님이 ML 모델링, MLOps 쪽을 담당했고 수미님이 뉴스레터 서비스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다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AOS 장르 게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희 LP 프로젝트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공식 게임 업데이트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이머에 초점을 맞춰서 유저 맞춤형 챔피언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느 정도 초점을 맞췄냐?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 업데이트 시에 게임별로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웹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을 해서 게임 전적 그리고 게임별 챔피언 예측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 어디서 수요가 있느냐? 기존 서비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서비스들은 게임 유저들에게 획일하는 기준으로 챔피언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저들 간에 본인의 게임 스타일이 각각 다르고 메타픽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개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저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개인화 챔피언 추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예시로 저는 원거리 위주의 챔피언이 잘 맞지만 근거리 기반의 챔피언이 다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통계상 유행하는 근거리 챔피언을 기준으로 저에게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플레이 스타일과 그런 근거리 챔피언과는 완전히 다르고 좀 더 현실적인 추천을 위해서는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의 게임에 대한 흥미도 올라가고 자신의 스타일과 맞는 다른 챔피언을 플레이해볼 기회도 생기면서 자신의 스타일과 맞는 어떤 다른 챔피언의 폴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당연히 게임 내의 실력 지표인 티어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론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와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개발에 총 3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엇 API 데이터입니다. 라이엇 개발자 포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 키를 발급을 받아서 표에 남아있는 API 이외에도 다양한 API를 유저 개인별 정보 및 게임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API를 요청하면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환 차이를, 오브젝트, 분당 데미지, 적으로 인해서 죽은 횟수, 첫 번째 타워를 어느 팀이 먼저 부쉈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기록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개인 유저의 PUU 아이디를 별로 얻어내서 개인 유저 매치 데이터로부터 게임의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피처를 선정해서 이를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드래곤입니다. 데이터 드래곤은 라이엇에서 본인의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화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챔피언, 아이템, 게임 요소들의 제이슨 파일입니다. 보시면 레이티스트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버전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제이슨 파일들도 표시화돼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서비스의 특성상 챔피언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챔피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챔피언, 아이템들이 가진 개수들을 제이슨 키 밸류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전 게임 업데이트 기준 167개 챔피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치노트 데이터입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는 패치노트를 버전별로 크롤링 해왔습니다.
각 업데이트마다 챔피언의 기본 능력치, 스킬, 아이템 등의 게임 승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치가 조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패치노트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해당 버전의 패치노트를 크롤링한 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고 이 부분을 ETL에 맞춰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이엇 API 데이터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동의를 하고 제품 등록을 하면 게임 매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초에 1000개까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트래픽이 생길 때 웹에서 이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충분했지만 저희가 최신화해야 될 패치노트 업데이트는 예고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를 감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크롤링하는 작업을 누가 해줄까요? 그때 직접 확인해서 할 수는 없으니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AWS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를 활용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에 생성된 트리거를 기반으로 패치노트 크롤러 룰이라는 1시간에 1회 실행되는 크롤식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람다에서 작성해둔 크롤링 코드인 람다 펑션.py가 실행되고 크롤링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와 MySQL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정제 및 가공 부분은 크롤링된 패치노트 데이터를 챔피언, 업데이트, 아이템 클래스 객체로 저장을 해서 구조화된 형태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변환해서 S3 버킷에 저장이 되고 저장 관리를 CSV 포맷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CSV로 변환해서 이 부분도 S3에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S3에 적재된 데이터는 관리와 분석, 효율성을 위해서 데이터 성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로 최종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AWS RDS에 연결되어 있는 MySQL과 My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업데이트에 따라서 수정이 좀 잦은 챔피언 기본 정보나 아이템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이 적재가 되었고 몽고DB에는 비교를 위한 능력치 개수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이나 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미리 구상해두고 프로젝트 기간에 MySQL DB 내부의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ERD입니다. 주요 테이블인 챔피언을 기준으로 챔피언 버전, 패치노트 버전, 해당 챔피언의 구독 여부와 어카운트 테이블을 통한 구독자 관리까지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DB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부분이고요. 웹서비스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는 코틀린이라는 스프링 부트로 모듈간 역할 분리를 수행한 멀티모듈 아키텍처로 구축을 했고요. 추후에 기능 확장이나 UI 연결을 해서 서비스 상용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련 모듈, 그리고 데이터 관리랑 통신을 위한 도메인, 인프라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듈의 역할 분리를 통해서 작게는 더 독립적인 코드를 작성하거나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크게는 추후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고려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설계한 멀티모듈 프로젝트에 대한 아키텍처이고요. 각 모듈이 어떤 모듈을 참조하고 어떤 식으로 빌드되는지를 간단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도메인 로직을 두 개의 모듈로 분리했는데요. 도메인 모듈과 스토리지 모듈로 분리했습니다. 스토리지 모듈은 JPA ORM 프레임워크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담당하고 도메인 모듈은 스토리지 모듈에서 제공하는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주입받아서 도메인 서비스와 엔터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듈 구조랑 JPA 사용도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코드의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도메인 로직과 데이터 접근 로직을 분리를 해서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흐름을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앞에 설명드렸던 ETL 아키텍처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아래 추가한 부분을 카프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카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대규모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API와 배치, ML 서버를 연결하는 핵심 컴포넌트로 활용이 돼서 각 서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메시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토픽으로 전송해주는 프로듀서가 있고, 토픽의 메시지를 소비하는 컨슈머, 그리고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서 실행되는 브로커와 브로커가 관리하는 토픽과 파티션이 있습니다. 토픽은 메시지를 저장하고 파티션은 이렇게 저장된 메시지의 순서를 관리하는데, 파티션은 토픽을 파티션 단위로 나뉜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P 서버 서비스 내부의 데이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벤트 발행과 소비를 한 번의 주기로 보고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입니다. 배치 서버가 돌면서 라이엇 API로부터 전적 데이터 JSON 파일 원본 데이터를 모두 몽고DB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 평가를 위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각각 전처리를 한 뒤 프로듀스를 통해서 카프카 브로커에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메시지가 발행이 될 때마다 ML 서버에서 컨슈머가 플로우를 조절해서 파티션의 오프셋 기준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ML 모델이 갱신되게 되고요. 이렇게 ML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된 한 매치당 10명의 유저의 전적 평가 데이터가 다시 몽고DB로 적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몽고DB와 배치 그리고 ML 서버 사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아까 람다로 불러온 패치노트 데이터가 MySQL에 적재가 되었을 때, 즉 DB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카프카 커넥터를 클러스터에 연결을 해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API 서버가 풀해와서 구독자 목록을 체크를 하고 몽고DB에 있는 최신 전적과 MySQL에 있는 새로 업데이트된 패치 정보를 가지고 브레보 API를 사용을 해서 각 챔피언별 구독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흐름을 통해서 구독 뉴스레터 서비스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뉴스레터 생성 및 발송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비동기를 처리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카프카의 대규모 처리 기능을 활용해서 확장성 있는 분산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ML 모델링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L 파트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라이머리 ML 서버에서 카프카 브로커를 구독하고 메시지를 풀해옵니다. 이후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유저의 PV ID에 해당하는 유저 데이터로 모델 인퍼런스를 진행해서 LP 티어를 계산합니다. 이후에 계산 결과를 몽고DB 컬렉션에 인설트하는 구조입니다. 서비스에 사용한 모델 종류는 트리 기반 모델입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태뷸러 데이터의 비선형 관계를 트리 기반 모델로 포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트리 기반 모델은 계산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큰 데이터에 대해서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데이터의 특성과 타겟 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한 규칙으로 표현하고 그 특성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실험 환경입니다. LP 서비스의 ML 실험 특성상 크게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이 실험 환경 구축에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트리 기반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가며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유저 게임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짧은 주기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썬이 아닌 코틀린으로 개발된 LP 웹 서비스나 뉴스레터 서비스에서도 쉽게 ML 모델을 추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LP에서는 짧은 실험 주기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해보고 또 쉽게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는 실험 환경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Lflow 기반으로 MLOps 환경을 구축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MLflow란 로컬하드형에서 실험한 모델, 실험 정보의 버전 관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LP의 경우에 모델을 AWS S3에 저장을 한 후에 API 형태로 배포하였고, RDS에 실험에 사용한 모델 이름, 버전 등의 실험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EC2에 MLflow UI를 띄워서 실험 정보를 조회하면서 ML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느낀 의의와 개선점에 대한 회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완성된 카프카 기반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다는 부분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자동화, 카프카를 활용해 서버 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이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멀티모듈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보다 로직 구현이랑 빌드 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서 모듈 설계하면서 역할 분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덕을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좋아하는 롤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봤다는 부분이겠고요. 평소 하던 게임이라서 저도 정도 가고 덕분에 아이디어 회의도 즐겁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선점입니다. 우선 웹페이지 개발이 조금 아쉬웠던 점입니다. 프론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UI까지 구현하기에 여유가 부족했고 이 부분은 추후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한다면 개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로깅이고요. 대규모 서비스 위주로 어쩌면 당연한 로깅 관리인데 이번에 못해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은 크롤링 알림 서비스인데요. 정확하게는 크롤링 여부 알림 서비스인데요. 라이어 패치노트 데이터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HTML 태그 구조가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람다 코드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구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크롤링 알림 서비스도 개선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P였고요. 사진은 저희 팀 회장님이 손수 찍어온 건데요. 저희 팀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입세 느낌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팀 네임을 지은 건 아니었는데 여기는 인기 상품이라서 품절됐다는 의미로 라스트 피스를 썼더라고요. 전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발표 들어주신 분들도 좀 개발한 서비스 싹 다 대박이 나서 다 품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